성과를 달성하면은 그 성과를 달성한 과정에서 일 잘하는 방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일 잘하는 방법을 찾아서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성과를 내야 일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알게 돼요. 오늘 만나뵐 진홍님은 저보다 경력은 짧은데도 자기만의 길을 확신을 가지고 뚜벅뚜벅 가고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게도 코드투를 잘 다루는 진정한 일잘러이기도 합니다. 고용도 되어보고 프리랜서도 해보고 스타트업도 창업해보고 엑싯까지 경험했는데 지금은 또 다시 새로운 창업에 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대단한 진홍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진홍님을 오늘 제가 모신 것은 제 지인분들 중에서 가장 커리어에 진심인 분이라고 생각해서 모셨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커리어를 쌓아가고 계신지 본인 생각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커리어를 시작한 거는 짧습니다. 5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 커리어는 결국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항상 커리어를 할 때 생각이 드는 거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더 이상 여기서 재밌는 걸 느끼지 못하겠다 라고 한다면 항상 다른 길을 선택해왔던 것 같아요. 그 성장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려고 했는지 뭐 그런 얘기도 좀 궁금해요. 첫 번째로는 내가 아무것도 방향을 몰랐을 때 지도를 만드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지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디 곳을 갈지 모르겠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구나 라고 해서 지도를 만드는 단계가 있고, 지도를 만들고 나면 내가 갈 수 있는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니까 그 다음부터 목적지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목적지를 정하고 나면은 내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목적지로 가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하면 방향을 트는 것.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첫 번째로는 내가 어딜 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방향성을 틀면서 내 지도를 넓혀왔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방향을 틀 때는 내가 원하는 건 저거였는데 실제로 보니까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니었던 것 같아, 다시 저 방향으로 가야 돼 라고 해서 방향을 계속 틀어오면서 목적지를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지금 목적은 진짜 내가 만들어낸 내 가치로 세상의 변화를 만들면서 자유롭게 사는 것, 정신적으로 자유롭게 사는 것을 약간 요구하는 삶인 것 같아요. 저도 진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저도 진짜 자유가 너무 수정하고, 그러니까 저는 주체성과 자유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내가 스스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거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속도를 조절하고 내가 방향을 조절해서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저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해요. 사실 저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니까 정신승리했던 순간이 있어요. 저도 그래도 대학교 나와서 좋은 회사를 갈 수 있는 조건이 되었지만 처음으로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을 했었고, 그 당시에 제 친구들은 컨설팅 회사 가가지고 돈 많이 벌고, 나도 진짜 그런 생각인데 연봉 1억 5천 돈 많이 벌고, 누구는 모스크바 가지고 제가 변호사 되고 하니까 내가 처음 잘못 들었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초기, 아주 초기에, 그래서 그때 자유로운 척을 했지만 정신적으로 자유롭지 않았던 게 1번이었고요. 그 일이 자유롭지 않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랬다는 맞아요. 거구나. 전혀 아니었죠. 완전 그냥 바인딩 된 상태. 맞아요. 저도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으로 야심차게 옮겼는데 저는 한 1년이면 엑시트가 금방 부서졌어요. 그래서 당장 연봉 적어도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3분의 1 통합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반이나 3분의 1 동안. 근데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중소기업 그 세제 혜택 받고 세금으로 비교하면 얼마 안 되고, 제가 엄청나게 소비 생활이 많지 않으니까 생활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마음은 정말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맞아요. 걔네들이랑 더 비교하더라고요. 동기들이랑. 진짜 비교가 돼요. 네, 그래서 정말 저도 그 마음을 너무 이해하고 그 열등감에서 자유로워진 게 되게 최근 일이긴 해요. 네, 그래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이해가 되네요. 진짜 다행입니다. 그 스타트업 인턴 말고 그럼 본인 창업했을 때도 비슷한 맥락에서 마음이 괴롭고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순간에는 엄청 자유로운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맨 처음에는. 왜냐하면 창업을 꼭 한번 경험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선택 자체는 엄청 자유로운 선택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처음 사회에 나가면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전 이 사회가 뭔지도 몰랐고, 주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몰랐고, 내가 회사의 방향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고,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뭘 하겠다라고 할 때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선택을 한 게 없었죠. 이게 되게 안 좋게 얘기하시는 제가 아니까 서문을 해드리면은 그 어떤 기업에 엑시트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걸 이제 되게 부정적으로 설명하셨는데, 그 창업가로서 되게 꿈꾸는 목표가 내가 엑시트를 해가지고 어쨌든 인정을 받고 돈을 받는 건데, 그게 이제 좀 자유롭지 않은 선택이라고 묘사했던 그 이유나 그 마음 같은 걸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근데 이 말씀을 주는데 진짜 다 마음가짐이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지분 수합으로 그 회사랑 이제 지분 수합을 해서 가게 되면은 얼추 계산을 했을 때 한 30억 정도 벌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29살이란 나이에 지금 제 뇌가 가장 말랑말랑할 때라 생각했거든요. 가장 지금 내 뇌가 CPU가 제일 좋을 때. 내가 풀고 싶지 않은 문제를 풀러가서 5년 동안 제가 했던 엑싯은 그 지분 수합을 통한 그 탤런트 인수 형태의 엑싯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 회사에 묶여서 일을 하는 조건이었군요. 맞아요. 그 일을 하는 시간이 제 앞으로의 평생에서 30억보다 더 큰 귀중한 가치를 뺏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굉장히 시간의 비용이 비싼 분을 모셨군요. 그러면 어쨌든 그거를 내려놓음으로써 마음속의 자유로움을 획득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지금은 왜 본인이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프리랜서가 됐을 때는 시간의 자유란 걸 느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유. 근데 창업을 하는 순간에서는 정신적 자유가 시간을 자유롭게 쓴다라는 건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조건 몰입을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정신적 자유란 거는 내가 풀고 싶은 문제를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가장 잘 풀어야 돼라는, 왜냐면 실패해도 내 잘못이고 잘해도 내 거고, 이제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느낌? 그래서 뭐 딱히 이제 뭐 심지어 뭐 돈을 못 벌어도 재미있어요 지금 아직. 그럼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원하는 문제를 풀고 거기에 내 시간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는 것보다 더 뭔가 값지게 느껴지는 건 저도 없다고 공감을 해요. 그래서 맞아요. 자기 일을 한다는 게 그렇게 되게 즐겁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인 인정을 생각을 해봤을 때 선뜻 그런 선택을 못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진홍님도 맞아요. 사회적인 인정이라는 관점에서는 스타트업에서 커리어를 시작하셨고 창업을 하셨고 뭐 엑싯을 한 거는 굉장히 대단한 업적이지만 뭐 이게 남들이 봤을 때 엄청나게 대단한 경력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돈을 맞아요. 엄청나게 많이 번 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선택하게 된 이유? 이런 커리어 패스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저는 꿈만 꾸는 창업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리고 돈만 벌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창업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준비된 창업을 해야 되고 가슴이 뜨거운 창업을 해야 된다고 믿는데 그 두 개가 뭐냐면, 준비된 창업은 내가 성과를 낼 수 있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인정, 그런 거를 받아보고 스스로가 봤을 때도 일을 좀 잘하는 것 같고 나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인 거를 쌓아왔을 때 드디어 창업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이게 망하면 끝난다라는 창업을 하게 되는 순간, 인생이 끝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준비된 창업은 내가 언제든 돌아가서 돈을 벌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됐을 때 창업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혹시 뭐 그런 팁 같은 건 없을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빨리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요. 없나? 그냥 재능충인 건가? 아니요. 이거는 가장 이거를 가속화시키는 방법은 있어요. 내가 했던 거를 세상에 알려야 돼요. 그러니까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은 랜딩 페이지가 없는 좋은 제품일 뿐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에 나를 알릴 수가 없고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상품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겠죠. 내가 이 세상에 랜딩 페이지를 만든다면 뭘 해야 될까라는 식으로 해서 소셜 네트워크를 한다던가, 아니면 SNS는 싫어 라고 한다면 적어도 네트워킹에 많이 간다던가, 그런 게 싫어라고 한다면 제가 장피디님 찾아갔던 것처럼 팬입니다 라고 해서 그 도메인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가 보던가, 그런 식으로 내가 내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알리는 작업을 최소한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나의 전문성이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는 방법이 저의 경우에는 블로그 쓰기였어요. 뭐 인스타그램도 좋고 유튜브도 좋고, 저는 뭔가 이게 되게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내가 이걸 심지어 좋아하게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좀 사회적인 인정이 따라와야지 그게 더 좋아지고 그쪽을 더 연구하고 파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노코드가 처음부터 다른 것보다 무조건 좋진 않았어요. 그냥 하나의 그 소프트웨어였죠. 근데 이제 다른 것을 했을 때보다 확실히 그 반대편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좋아해주는 게 다른 거랑 다르더라고요. 프리랜서 일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왜 했어요? 돈 벌려고 한 건가요? 그 회사를 다니면서 프리랜서를 계속 했던 이유는 회사가 제가 원하는 성장을 제공해주지 못해서, 저는 되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이 프리랜서를 왜 해야 되는지. 회사를 다니면서도 나는 성장이 원하는 방향성이 이것인데 우리 회사의 성장이 지금 거기까지는 오지 않은 것 같고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이걸 나중에 필요로 할 거고 지금 내 업무에도 이게 도움이 될 거라서 난 이걸 배워야 한다. 몰래 안 하고 대놓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 이 회사에서 일을 할 거다. 나 이 회사도 다니게 해달라. 라고 해서 당당히 도장 찍고 갔어요. 대단한 팩인데? 저는 그게 약간 진홍님만의 가속화 전략이 아닐까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사실
좋아하더라도 해보지 않으면 맞아요. 그 경험치가 안 쌓이는데 그거를 이제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돈 받고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돈도 벌리고 성장도 하고. 경험치 쌓여서 성장도 하고 한 것 같거든요. 그럼 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실전을 진짜 많이 내가 온전히 제로 투 원을 다 해보는 것들을 해보면은 무조건 실력은 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쿼타랩이라는 회사, 전 회사인데 그쪽에서 그 랜딩 페이지를 처음 만들고 웹플로우라는 걸로 등기 서비스를 만들었어야 됐어요. 그걸 할 때 막 웹플로우에서 제피어 잽막 27단계, 32단계 만들어지고 그 프로세스 전부 다 머리 쪽을 짜가지고 그걸 한 번 만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유저분들이 엄청 썼어요. 한 200개, 300개 정도 등기가 쌓였었어요. 그 서비스를 한번 만들고 나서 그때 그냥 레벨이 그냥 계단식으로 빵 뛰었어요. 와 이게 되네?가 되고 그 다음 프로젝트를 가니까 쉬워요. 예전엔 3일 걸렸다는 거를 한 6시간 만에 끝내버리고 매번 할 때마다 실력이 늘어나고 다음에 할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잘할 수 있게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올라가고 이때쯤 되면은 정리되지 않은 머릿속에 정보들이 흩어져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그 스파르타 코딩 클럽에서 제가 노코드 강의를 찍었는데 그때 지금까지 제가 펼쳐놨던 모든 것들을 이게 정도에 맞게 머릿속에 정리시켜버리고 나랑 진짜 놀랍도록 똑같다. 저도 그랬는데. 맞아요. 근데 그 실력이라는 게 사실 경험한 고통의 총량이라고 저는 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사실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강의를 판매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냥 그걸 구조화해서 알려줄 뿐 실력은 사실 본인이 고통을 겪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실행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다시 한번 스타트업 창업에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본인만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유가 있을지 그런 것도 알려줄 수 있나요?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거랑 조금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창업을 이번 하기 전까지 프리랜서도 했었고 일도 했으니까 돈은 어느 정도 벌어봤어요. 제가 정의한 이 정도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하는 돈들을 월별로 벌어봤고 또 제가 얼마만큼 돈을 벌어야 행복한지도 정을 해봤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보다 큰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뭘 해도 이 정도 돈은 벌 수 있겠다. 프리랜서로도 돈을 벌 수 있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안전한 그라운드에서 제가 더 성장을 하고 더 익스포넨셜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도전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미끄러지더라도 앞으로도 또 계속 창업하고 싶어요. 제 채널에 이제 노코드를 배우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노코드 잘 다루면 좋은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잘 다루면 좋은 점 위에 노코드가 왜 좋은지부터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노코드는 저는 해킹하는 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는 개발이라는 비용이 너무나 비쌌어요. 너무나 어려웠고 하지만 그거를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키, 우리가 접근할 수 없었던 이과의 그 세계에 문 열어주는 키가 전 노코드라 생각했거든요. 노코드를 하면 뭐가 좋냐라면은 제가 느낀 첫 번째는 실행을 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져요. 맞아요. 진짜 맞아.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뭐 오프라인에 나가서 뭐 장사를 하는 건 쉽지 않겠죠. 근데 온라인에 살 수 있는 정말 쉬운 방법들 여러 가지 있고 근데 그 쉬운 방법을 하려고 해도 덜컥 막히거든요. 근데 노코드라는 도구를 내가 손에 잡는 순간 새로운 시도가 너무나 편해져요. 그냥 해보면 되는 거니까. 일단 노코드를 하다 보면은 구조적인 사고가 되게 늘어나거든요. 요즘 애들 코딩 배운다고 하잖아요. 나도 진짜 그래가지고 우리 10대 분들한테 코딩 가르치지 말고 노코드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가장 그러니까 이런 거라 생각해요. 예전에 막 수학이랑 영어를 엄청 어려운 책으로 가르쳤잖아요. 맞아. 요즘 그림책이랑 그럴 동화 필요 나오잖아요. 없어요. 저 노코드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노코드를 하다 보면 분명히 느끼실 건데 시간을 엄청 아끼지 않으세요? 그죠. 자동화를 많이 하면 시간이 아껴지죠. 맞아요. 많은 면에서 엄청나게 시간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어떤 고객을 조금 더 만나야 되는 시간이 확보가 되고 그 시간에 난 좀 유튜브 많이 보는데 고객 한 명이라도 더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생기고 시간이 생기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시스템 자동화 해놨으니까 문제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고장이 나면은 시스템을 고치면 되거든요. 어디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이걸 문제가 하면 되구나. 그래서 문제 해결에 도달하는 시간도 엄청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저는 요즘 21세기 인간들이 문제를 풀 때 코딩을 통해서 많이 해결해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도 한 개인도 노코드를 통해서 그것과 비슷한 방정식으로 문제에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저희 채널에서 이제 일 잘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좀 조언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거는 조금 이제 노잼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대학교의 후배들한테 찾아갈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일을 잘 하고 싶으면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충분히 스스로 판단해서 자신의 수준을 알아야 되고 내가 뭘 원하고 왜 잘하고 싶고 왜 사는지를 알아야
내 가슴에 있는 중간이 움직여서 진실되게 성장으로 가게 돼요. 그게 아니고 돈을 많이 번대, 누구는 뭘 했대, 그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 엄청나게 큰 외력이 필요하거든요. 일을 아마 잘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일을 못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을 잘하는 분들은 아마 제 말이 필요 없을 테니까,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단 한 번이라도 목표를 진짜 진심으로 고민하고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그 고민한 걸 통해서 성과를 달성해 보세요. 성과를 달성하면은 그 성과를 달성한 과정에서 일 잘하는 방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일 잘하는 방법을 찾아서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성과를 내야 일 잘하는 방법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에 연연하지 마시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냥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그 중에서 자신한테 맞는 게, 그 성과를 자신한테 맞는 방법이 자신이 가장 잘 일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네요. 그런데 그 성과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 과정에 도움이 그래도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되게 좋은 툴이 있는데요. 저희 노코드 툴은 아니고 저희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그 할 일과 할 일 사스 오프라이트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그 노션이나 뭐 슬랙 아니면은 뭐 지메일 같은 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태스크를 하나에 모아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된 태스크 매니지먼트 사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제 회사 설립한 지 2달밖에 안 돼가지고 많이 부족해요. 근데 저희가 만들고 싶은 거는 일을 성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성장하고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같이 일을 잘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를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과 커리어에 진심인 분이 만드신 거니까 맞아요. 한번 또 써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초기 고객으로서 그 초기 제품에 피드백을 많이 해주는 너무 그 경험이 그 사용자분들에게도 또 엄청 좋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많이 들어오셔서 어디든 채널이든 저한테 저 많이 괴롭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